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원래 한 30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10분 정도, 10분 내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야, 예, 예. 최근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에 IPCC 보고서가 나왔는데 핵심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순배출 제로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한 50% 정도 줄여야 된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그린 뉴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오카시포테스 때문에 이제 원래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린 뉴딜 얘기가 지금 영국에서 다시 나오는 것 같고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때 저 루커 브레그맨이라는 사람이 기본소득 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세금인데 마치 그 얘기는 안 하고 여기 와보니까 다보스 포럼 와보니까 소방 컨퍼런스 왔는데 물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컨퍼런스 온 것 같다 이런 얘기에서 약간 화제가 됐었고 이 16살짜리 스웨덴 소녀가 이제 클라이밋 그 무브먼트를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1월 달에 다보스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옥스팜 보고서에서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하위 몇 프로, 50%가 이제 슈퍼리치 몇 명하고 부과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 통계를 보면 17년에는 42명, 18년에는 26명 이렇게 점점 그 집중도가 더 심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이 코테스 같은 사람이 부유세라든지 최고소득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세금 논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1월달에 탄소배당 저 유명한 연방준비위원 의장들이나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들이 탄소세 부과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2월달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데이터 배당을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배당은 결국은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워렌 의원이 플랫폼 독점 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애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 유틸리티로 지정을 해가지고 마치 예전에 70년대 미국의 AT&T를 브레이크업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점을 규제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잘 안 돼. 네,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4월달에 유엔에서 해비텟 주체로 저 유엔 사무총장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유식 해상도시 아니죠. 지속 가능한 부유도시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원래부터 좀 있었는데 유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처음인 것 같고요. 저걸 잘 만들면 기후 복원력이라든지 기후 중립적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특징은 뭐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술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고 핵심은 2030년까지 뭐 소위 클린 디스럽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한계비용 제로 사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이런 아델 터너 같은 사람들은 로봇 시대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GDP나 생산성이 과연 중요하겠느냐. 고도로 아까 이제 한계비용 제로사라는 게 재화 서비스의 코스트가 점점 떨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GDP나 프로덕티비티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비슷한 맥락에서 탈노동 경제, 뭐 포스트 워크 소사이어티, 포스트 스퀘어스티 뭐 이런 칼결핍 사회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바타 경제는 뭐 이렇게 원격 노동한다는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인공지능과 공존 협업 얘기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그리고 이런 지역 분산 앞에서 이런 픽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로컬에서 모든 게 생산되다 보니까 세계화라는 게 결국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이런
한마디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도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뭐 많이 아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상업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저렇게 되면 국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도시 계획이라든지 국토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우버 같은 경우는 항공 택시 준비하고 있죠. 2020년대 중반 그 타겟으로. 그리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 보시면 엄청나게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그 제조 기업을 압도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매출이라든지 시가총액 차원에서. 그래서 모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저런 우버나 리프트처럼 저런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율주행이 되면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게 자동차가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회의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부동산에 주는 임팩트가 상당히 클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 부분은 뭐 재생에너지, 근데 재생에너지 100% 얘기가 점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 마크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2050년까지 100% 다 재생에너지, 윈드, 솔라로 가능할 거다, 하이드로까지 얘기한 거고, 재생에너지 100%하고 같이 가야 될 게 전기화입니다. 그러니까 전기화를 아무리 다 하더라도 그게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쓰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 전기와 재생에너지 100%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고, 순환경제, 자원순환경제 뭐 이런 얘기들도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되지 않는데 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이 교통하고 더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차지하는 게 농식품이기 때문에 농식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저런 인공고기, 배양육 같은 거를 봐야 된다. 저 최근에 버거킹에서 식물 기반의 와퍼 출시를 했죠. 그리고 지속가능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페레즈 같은 사람이 그 기술 혁신 관련돼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했고, 같은 맥락에서 마슈카토 같은 그 경제학자도 기업가적 국가라든지 미션 지향 혁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런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 적극적인 그 투자라든지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하고 그 데이터 관련돼서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플랫폼 협동주의라든지 데이터, 마이 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뭉뚱그려 갖고 디지털 커머널스라는 최근에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 디지털 경제나 그 플랫폼 경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얘기는 많이 아실 거고, 노동시간 단축, 영국에서는 저런 단체에서 뭐 주 4일 근무를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겠지만 기후 변화하고 그 노동시간 단축하고 연계해서 많이 요즘에 그런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탄소 발자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여야 조금 더 그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ICT for SDG, 그래서 뭐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를 위한 ICT 이런 캠페인들이 유엔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편적 기본 서비스. 그럼 지속가능 4차 산업혁명이 하나의 그 정책 아이디어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 유니버설 베이직 서비스, UBI, 베이직 인컴하고 약간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 UCL의 저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보고서를 낸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NHS, 영국에서 NHS가 헬스케어 쪽에 그 UBS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저 8개 분야에 대한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저걸 보고 제 나름대로 UBS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모빌리티는 유니버설 베이직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이제 교수님 마스 얘기하셨지만, 마스의 어떤 마스 앱에다가 기본 어떤 크레딧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면 UBM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저런 부분들이 더 왜 가능해지냐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한계비용 제로 사례 얘기했지만, 저 자율주행 그 일반적인 택시 운전의 코스트는 저렇게 3.5불인데 말당 자율주행 택시가 되면 10분의 1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도 그 에너지 접속권 이런 얘기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비용도 저 솔라 그 태양광 저 가격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유니버설 베이직 에너지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다는 거고, 통신도 그 저 밑에가 보면 그 비트당 코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동통신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서 지금 5G인데 5G인데 이렇게 그 비트당 코스트는 계속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 요금은 더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런 그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 혁신을 어떻게 하면 그 시민들을 위해서 쓸 건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우징 같은 경우도 건축 쪽에 가장 핫 트렌드가 모듈라 건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실제 구글 같은 경우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사이드워크 토론토 같은 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모듈러 건설 개념을 이용해서 그 어포더빌리티를 높이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유니버설 베이직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누가 돼야 되겠는가를 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게 이제 영국의 노동당의 존 맥도넬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에서는 하도 민영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재국유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하는 퍼블릭 오너십에 대한 논쟁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그 앞에 데모크래틱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을 통해서 저런 걸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모크래틱 퍼블릭 오너십에 대한 부분이 영국, 미국을 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런 것들을 UBS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한 거는 도시 하나의 도시는 뭐 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 차원에서 연합을 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런 공통 조직을 만들어서 마치 대기업을 보면 다 MRO 조직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도시 파트너십의 공통 조직에서 기술 개발이나 표준화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홀세일 형태로 각 개별 멤버 그 지방 정부한테 제공하고, 그거를 그 지방 정부에서 그 UBS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예를 들자면 도요타하고 그 소프트뱅크하고 모넷이라는 자율주행 플랫폼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 걔네 계획이 뭐냐면 일본 내 100개 그 지자체에 그 퍼블릭 트랜스포트 에이전시랑 협력해갖고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만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이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런 UBS 개념을 실증하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위 커뮤니티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셔틀이나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리고 에너지는 커뮤니티 스케일의 뭐 솔라라든지 인터넷의 커뮤니티 브로드밴드, 이런 기술들을 실증을 해서 실제로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